661년 일본에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은 귀국하여 백제 부흥군과 합류하였다. 왜는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4만 명에 달하는 병사를 이끌고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다. 부대는 총 3부대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중 제1부대는 부여풍을 호위하기 위한 170여 척의 선박과 1만여 명의 선발부대였다. 제2부대는 카미츠케 누노 기미노 와카노 아베노 히라후가 이끄는 정예병으로 군함 1,000척에 병사 2만 7천에 달하였다. 그리고 제3부대는 이호하라 기미가 지휘하는 1만의 병사였다. 당시 사이메이 천황이 661년 급서한 뒤 황태자 나카노에가 즉위식을 미뤄가면서까지 백제 지원에 전력을 다하였다. 나카노에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백제 부흥군이 병력 지원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이미 무너진 백제를 도우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신하가 답했다. 백제가 무너져 백제 땅은 신라가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나라가 도독부를 세우며 쉽게 물러날 기미가 없습니다. 10중 8구 전쟁이 끝나고 나면 두 나라 간에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백제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진입한다면 의외로 우리 외가 어부지리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카노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물었다. 나당연합군은 백제를 단번에 멸망시켰고 고구려도 고전할 만큼 강하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연합군을 연개소문이 사수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물리쳤습니다. 저들의 기세가 꺾였으니 지금 공격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에 외에는 백제 지원 작전을 시작했고 그 출발은 사비, 기노강을 함락시키며 신라의 수도인 금성 주변에 도달하는 데까지 성공하였다. 부흥군 또한 기세를 높여 웅징도독부를 포위하면서 당군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커져가는 백제 부흥군의 군세와 외의 지원군이 합쳐져 백제는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백제의 진짜 적은 역시 내부에 있었다. 사실상 실권자였던 귀실복씨는 함께 군을 일으킨 승려 도침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부담되었다. 함께 나라를 찾자는 순수한 동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눈앞의 욕심으로 판단이 흐려진 것이다. 이대로라면 백제는 곧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새로운 백제에서 도침은 내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차라리 미리 싹을 자르는 것이 좋겠다. 이에 복씨는 도침을 살해하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차츰 사사로운 권력욕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급기야 도침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백제 부흥군의 왕으로 추대한 부여풍마저 죽이려 하였다. 하지만 부여풍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4만에 달하는 왜군의 중심에는 부여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복신이 부하 장수들에게 물었다. 부여풍도 그냥 두어서는 장차 화근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계책이 없겠는가? 병을 핑계로 누워 계십시오. 그러면 부여풍은 반드시 문병을 올 것입니다. 소장이 도부수들을 이끌고 숨어있다가 그가 온다면 일시에 제거하겠습니다. 복신은 좋은 계책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실천에 들어가 병을 칭하여 알아누웠다. 부여풍이 문병하려 나서자 한 장수가 은밀하게 말했다. 복신은 함께 싸운 도침을 죽여버리는 등 야심이 대단한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나서 들어 누워있다니요. 아마도 장군을 유인하여 죽이려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여풍은 그 말에 아차 싶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복신, 내 이자를 대함에 있어 결코 소홀하지 않았거늘 감히 나를 죽이려 들어. 그리고 곧바로 군사들을 이끌고 가 복신을 사로잡아 손바닥을 뚫고 가죽으로 묶어버렸다. 부여풍이 장수들에게 물었다. 복신은 함께 싸운 전우를 죽이고 권력을 탐하더니 이제 나를 죽이려 하였다. 복신의 죄가 이미 이와 같으니 목을 베는 것이 좋겠는가 베지 않는 것이 좋겠는가? 달솔 덕지뜨기 말했다. 이 악한 반역 죄인은 풀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 복신이 집득에게 침을 뱉으며 말했다. 썩은 개와 같은 어리석은 놈,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부흥군을 일으킨 것도 나고 보잘것없던 부여풍 네 놈을 왕으로 삼고 이곳에 오게 한 것도 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공을 너희가 이룬 듯이 말하는구나. 내 좀 더 일찍 너희들을 도륙하지 못한 것이 한이로구나. 이 말에 더욱 노한 부여풍은 시종하는 병졸들에게 단호히 명하였다. 저놈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소금에 절이도록 하라. 한편 외에는 신라에 무사히 상륙하여 기병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신라군을 위협하였다. 해상으로는 수많은 외선이 강변의 모래밭에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백강에서 당군과 대치했는데 어이없게도 당군을 이끄는 장수는 부여풍의 친형 부여융이었다. 그는 백제가 멸망하자 당나라에 귀순하여 장군직을 하사받고 훗날 웅진도독으로 부임하여 백제 유민들을 약탈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그가 당장수 유인계와 더불어 부흥군의 수도인 주류성을 향했고 마침내 나당연합군의 육군 또한 주류성을 포위하였으니 백제 부흥군에는 큰 위기가 닥쳤다. 이에 분노한 부여풍이 말했다. 백제의 왕자였던 부여융이 오히려 오랑캐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를 공격해. 아버지 의자와 함께 부끄럽지도 않은가? 저놈은 더 이상 내 형이 아니다.
먼저 선수를 쳐 공격하여 저놈을 사로잡아 찢어 죽일 것이다. 부여풍은 융의 낯짝을 보자 분노의 냉정함을 잃어버렸다. 외장수들도 부여풍의 선제 공격에 동의하고 대군을 이끌고 나당연합군의 수군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당나라의 수군은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좌우에서 배들이 나타나 포위하더니 화공을 쏘아 왜국의 수군을 격침시켰다. 왜군은 간조의 시간차를 계산하지 못하는 미흡한 대응과 어지러워진 군심으로 크게 패하여 군선 400척이 불타 연기와 불꽃은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바닷물마저 핏빛이 되었다. 나당연합의 육군을 통솔하던 유인원, 손인사 그리고 신라의 문무대왕 또한 외의 기병을 뚫고 주르성을 공격하였다. 외병의 장수였던 에치노다쿠스는 하늘을 보며 맹세한 뒤 이를 갈며 수십 명을 죽이고 끝까지 싸웠지만 끝내 싸움터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규슈의 호적이었던 치쿠시노기미 사스야마는 포로가 되었다. 어렵게 지원받은 외의 군함들과 병사들이 모두 그 꼴이 나자 부여풍이 이끌던 백제 부훈군도 육군의 공격을 받고 대패하였다. 부여풍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백제의 부흥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죽겠구나. 그때 한 장수가 배를 마련하여 부여풍에게 말했다. 이곳은 소장이 어떻게든 막을 것이니 왕께서는 부디 살아남아 후위를 도모하시옵소서. 부여풍이 체념하며 말했다. 신라와 당나라 놈들이 겹겹이 애워싸우고 있거늘 내가 간다 한들 어디로 가겠는가. 고구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곳에 가셔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부여풍은 그 말에 얼른 정신이 들어 배를 타고 고구려를 향해 머리를 싸매며 달아났다. 백강에서 대패하고 살아남은 외병도 당의 수군에 쫓기며 간신히 달아났다. 수군의 대패로 전의가 상실된 나머지 부훈군들도 나당연합군에 패하여 주르성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싸웠으나 왕이 이미 달아났으니 싸울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663년 9월 부훈군의 수도였던 주르성은 나당연합군에 항복하였다. 부훈군의 수도 주르성마저 무너지니 백제의 백성들이 통곡하며 말했다. 주류가 항복했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끊겼으니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다시 갈 수 있겠는가. 외병은 백제 백성들 중 망명을 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함께 외로 건너갔다. 이때 복신의 아들 집사도 유민들과 함께 외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665년 2월에 덴지 천황은 귀실 집사를 12위 간품인 소금하에 임명하였고 백제 유민 400여 명을 오비구 가마해군에서 토지를 지급하고 살게 했다. 669년 자평 여자신과 자평 기실 집사 등 남녀 700명이 가무군에 옮겨졌고 오늘날 그 후손들이 스즈카 산맥 위호산 아래에서 기실 집사를 모시는 신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백제 부훈군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괴멸되었지만 임종성의 흑치상지와 사타성녀 지수씨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버텼다. 하지만 왕이 이미 달아나 버렸고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판단한 흑치상지는 사타상녀와 함께 자신의 무리를 인솔하여 항복해버렸다. 남은 지수신이 분노하며 말했다. 의자왕이 내분과 함께 몰락하더니 우리 부훈군도 똑같이 내분으로 망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목책을 세우고 성에 남아 끝까지 백제를 지킬 것이다. 당나라 지휘관 유인계는 흑치상지를 받아들였고 그에게 무기와 식량을 주며 임종성을 공격할 것을 명했다. 수군을 이끌던 손인사가 반대했다. 이제 항복한 흑치상지에 무엇을 믿고 무기와 식량을 준단 말입니까? 만약 그가 우리의 군수품을 얻고 그대로 임종성에 들어가 농성한다면 그땐 또 어찌할 것입니까? 유인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당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지모가 있어서 한번 믿어준다면 반드시 공을 세워 보답할 것이다. 백제가 완전히 멸망한다면 그가 우리 당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어찌하겠는가? 흑치상지는 유인계의 명을 받고 임종성에 남아있는 백제 부훈군을 공격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의자왕의 몰락과 백제 부흥 운동마저 내분으로 무너짐으로써 그 역사는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한편 고구려의 연개 소문은 건강이 악화되어 그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의 아들 남생, 남산, 남건 형제를 불러 말했다. 고구려에 다시 큰 위기가 오고 있고 마땅히 내가 앞장서 싸워야 하나. 이미 나는 기력이 다하였다. 남생아, 내 아버지 네가 앉은 대망리지의 권력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그리고 나당연합군은 반드시 다시 공격해올 것이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남인 네가 어리석은 동생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 누구보다 동생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염려치 마시옵소서. 연개소문은 대답을 듣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다시 당부하였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지 말고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면 반드시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연개소문은 몇 번이고 나라를 지킬 것과 형제간의 우애를 다짐받은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연남생은 영계소문에 이어 제2대 대망리지에 오르자 아랫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을 전하였다. 이제 내가 막중한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대망리지로서 우리 고구려를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세세한 내부 사정을 모두 보아두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나는 군권을 내 아우 남근이 남산이에게 잠시 맡기고 나는 최소한의 병사들만 이끌고 전 국토를 순시할 것이다. 그러자 연수영이 나서 반대했다. 아니 된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한가롭게 국토 순시라니. 절대로 아니 된다.